그래서 스마트시티의 개념이 뭐냐, 뭐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IoT라든지 CPS나 이런 그 새로운 기술들을 써서 인간의 그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임프루브하는 것이다. 뭐 아주 간단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단순한 얘기지만 이게 사실은 거의 이게 이 말의 스마트의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 아메리카라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다음번에 생각한 것이 그러면 이걸 더 확산시키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겠느냐는 거죠. 스마트 아메리카에서는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모으고 해서 어떤 그 정말 우리가 몸에 닿을 수 있는 의미 있는 방향으로 말하자면 모든 이런 기술들을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몰아서 어떤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데까지는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국 이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퍼뜨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퍼뜨리냐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러면 도시를 끼고 들어와야겠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결론적으로 이런 말은 모든 기술들의 최종 소비자는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는 사람이지만 그 최종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라고 해서 꼭 또 뭐 이게 딱 뭐 서울이나 부산, 뉴욕이나 뭐 시카고 같은 대도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도시 혹은 심지어는 그 시골의 이제 그 rural area도 저희는 그냥 말하자면 스마트시티를 개념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마트 커뮤니티란 말도 쓰기도 하는데 말하자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결국 이런 스마트 시스템에 들어가서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시티를 중점으로 한 글로벌 시티 팀스 챌린지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 시티가 이게 뭐 미국뿐이 아니고 유럽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각각의 도시들이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서로 다른 방법을 써서 풀어요. 그리고 이미 다 풀린 문제인데 또 새로 개발을 합니다. 그거 꼭 몰라서 개발한다기보다는 그냥 도시가 자기들의 그 개발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한 도시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도시 한번 좀 스마트하게 만들어봐야겠다. 그럼 뭐 하냐면 이제 전문가들을 불러 모읍니다. 열심히 컨설팅을 받아요. 그럼 전문가들이 이제 딱 리포트를 내놓죠. 그러면서 이런 문제 보니까 이런 거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 이제 제안서를 열심히 받습니다. 도시가 예산을 확보하고 그러면 이제 온갖 벤더들이 들어와서 제안서를 해요. 그러면 그 제안서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굉장히 커스터마이즈가 되고 원오프한 프로젝트들을 합니다. 딱 도시에 맞춰서요. 그 다음에 다른 도시가 또 스마트시티를 만들려면 똑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도시들도 기존에 있던 인베스트먼트, 기존에 이미 투자가 끝난 부분들을 재사용하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회사나 이런 벤더들도 이거 아주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이 안 됩니다. 각 도시마다 솔루션을 말하자면 그 커스터마이즈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서로 간의 낭비고 어찌 보면은 그 굉장히 이 발전한 이노베이션 한다는 면에서 이건 낭비다. 이런 의미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타개를 해볼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 문제가 타개가 돼야 IoT가 됐건 CPS가 됐건 그런 솔루션들이 많이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뭘 하겠느냐 하는 것은 이 세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Replicable, Scalable, and Sustainable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디플로이를 하는데 IoT나 이런 시스템을 하는데 결국 replicable, 복제가 가능하고 한 시티에만 맞는 솔루션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딱 각 시티마다 새로 만들어야 돼요. 이래가지고는 빠른 시일 안에 이런 기술이 스마트 시스템 기술들이 퍼지지 못하죠. 그 다음 sustainable라고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은 이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펀딩을 되게 이제 특히 이게 유럽이 이 문제가 제일 큰데 유럽은 정말 큰 문제인데요, 지금. 이게 그냥 유럽이 사실 지난 한 10년, 15년 동안 스마트시티와 IoT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근데 투자하는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굉장히 탑다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특히 유로피안 유니온에서 딱 예산을 딱 확보를 하고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10개면 10개 시티를 딱 정합니다. 그 다음에 돈을 줘요, 이렇게. 3개년 계획이면 3개년 딱 돈을 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개발도 하고 디플로이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3년이 딱 끝나잖아요? 펀딩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된 것들이 다 버려져요. 더 이상 펀딩이 없기 때문에 오퍼레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근데 이 그림에서 뭐가 문제냐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3년 동안 펀딩을 하면서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생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펀딩만을 위한 디플로이먼트를 했고 펀딩만을 위한 디벨롭먼트를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자생적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유럽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해야
어떤 처음에 펀딩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비즈니스, 그러니까 회사도 마찬가지고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대학도 마찬가지겠죠. 이 계속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는 거죠. 이렇게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개념은 간단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간단히 얘기하면 한 도시에서 한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원오프가 되고 딱 거기에 맞는 그 펀딩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도시를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이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회사나 기업이나 혹은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같이 한번 풀어보자. 그럼 거기서 나오는 솔루션들은 기본적으로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개의 도시가 모여서 그 자기들의 문제점을 풀자고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레플리커블 하겠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나온 것들은 이제 여러 개의 도시들이 한꺼번에 그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스케일업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도시들이 또 이제 이런 같이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개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미국뿐이 아니고 유럽이나 아시아에 있는 그 도시들까지 다 연합을 해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역적인 너무나 지역에만 특화된 솔루션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만 되는 솔루션이다.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는 가겠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 사실 IoT나 스마트시티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딱 미국만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유럽에도 적용이 돼야 되고, 아시아에도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시티들이 같이 모여서 개발을 하고, 그 개발한 솔루션을 또 쉐어해보자. 자, 이 프로젝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링크 NYC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이제 뉴욕시티하고 퀄컴을 비롯한 그 컨소시엄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뭐 하는 프로젝트냐는 말이죠. 뉴욕에 가면은 지금도 그 공중전화 박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공중전화 박스가 이제 많이 있는데, 사실 공중전화를 쓰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요새. 다 휴대폰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근데 공중전화 박스가 많은데 그 공중전화 땅이 다 뉴욕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뉴욕 입장에서는 이 땅을 거의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땅을. 그럼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써볼 수 있겠냐 해가지고 나오는 아이디어가 이 공중전화 박스를 드러내고 그 자리에다가 이제 거대한 와이파이 핫스팟을 만들자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그 왼쪽 밑에 보이는 그림이 그게 핫스팟인데 이게 한 3m 정도 됩니다. 높이가. 지금 사이즈가 잘 안 나오는데 그리고 거대한 LCD 스크린 달려있죠. 그래서 이 와이파이 핫스팟에서 시민들한테 공짜로 와이파이 연결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에어 퀄리티, 그러니까 공기 오염도, 그 다음에 노이즈, 뉴욕은 이 소음 문제가 되게 심하거든요. 노이즈 센서를 달고, 그 밖에 이제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걸 달아가지고, 공중전화 박스인데 이걸 다 집어넣어서, 뉴욕 전체에 말하자면은 거의 심장 박동을, 뉴욕의 심장 박동을 실시간으로 24시간 모니터할 수 있는, 이런 그걸 갖다 놓는 겁니다. 그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기 LCD 스크린인데 저 LCD 스크린으로 이제 광고를 합니다. 광고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퀄컴과 뉴욕시티가 도출한 결론이 향후 10년 동안에 약 5억 불, 500 밀리언 달러 정도의 그 매출을 광고로 올릴 수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냔 말이죠. 사실 기술적으로 봐서는 별로 그렇게 큰 게 없어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와이파이 핫스팟은 나와 있는 거고, LCD 스크린 다 나와 있는 거고, 거기에 들어간 이제 센서들이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세금 한 푼도 안 쓰고, 그러니까 시는 돈을 하나도 안 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시가, 그러니까 연합한 이 회사들이 인베스트를 하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양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중전화 박스가 있는 시는 다 쓸 수 있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레플리커블 하죠. 복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러블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서스테이너블 합니다. 자생적이에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이것이 매출을 만들고 나온 매출을 가지고 또 시도 그것을 이제 가질 수 있고 회사도 그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상당히 중요하고 저도 이 프로젝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말하는 스마트시티, 저희 스마트시티라고 생각하면 이제 크게만 봐가지고 뭐 모든 도시 플래닝을 새로 하고 뭐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한 가지 아이디어를 시작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게 진정한 이제 스마트시티의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이게 아주 중요한 예라고 생각합니다.